네, 안녕하세요. 3Dmax 2016 강사 김남훈입니다. 자, 오늘부터 기본 기능을 끝내고 프로젝트 모델링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게임 캐릭터의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현재 그림이 띄워진 상태의 그림을 보시면 원래 게임 회사에서 게임 캐릭터 모델링을 하실 때는 설정을 먼저 하시겠죠. 그러니까 뭐 온라인 게임에 들어갈 풍을 먼저 지정을 합니다. 캐주얼 게임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콘솔 게임일 수도 있겠고, 온라인 게임일 수도 있겠죠. 자, 온라인 게임으로 지정을 먼저 하셨다면, 먼저 중세풍인지, 판타지풍인지에 대한 설정을 먼저 들어갈 것입니다. 자, 풍이 끝났으면 캐릭터 설정이 들어가는데, 원화로서 이렇게 그림을 먼저 그려주겠죠. 이 원화를 그림을 바탕으로서 모델을 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자, 원화로 그린 그림이 있겠고요. 좀 넘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3D 캐릭터, 실시간 캐릭터 모델링을 또 이렇게 최적화된 상태의 모델링을 합니다. 게임 캐릭터 모델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체 형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모델링에 대한 최적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최적화가 잘 안 되시면, 게임상에서 좀 무거워지는 경향도 좀 생길 수도 있겠고요. 좀 더 캐릭터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공성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락이 좀 심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을 만들 때나 제작을 하실 때는 꼭 최적화 작업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태의 모델은 굉장히 적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드웨어가 굉장히 발전했고 좀 더 고사양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폴리곤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좀 나와 있죠. 네, 폴리곤 좀 작은데 저희들이 작업을 하실 거는 테라나 아니 이런 부분에 나오는 폴리곤 한 2000개에서 2500개 정도. 예, 그러니까 뭐 로우라고도 하기 좀 그렇고 미들 폴리곤 정도 되는 어떤 작업을 하실 거예요. 요새 추세의 폴리곤 정도를 보시게 되면 거의 한 15,000개에서 2만 개 정도의 폴리곤을 사용을 해서 좀 더 자세한 어떤 퀄리티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캐릭터 설정이 끝나면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면 분해도 면 배 정도 얼굴에는 어느 정도 쓰고 몸에는 어느 정도 써서 나중에 어떤 노멀 작업 우리가 이제 지브러시나 머드박스 이런 데 들어갈 때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프로세스를 잘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로우나 미들이나 하이 폴리곤 지금은 경계가 많이 무너진 상태지만 로우 폴리곤이라고 하시면 실시간 폴리곤 그러니까 뭐 폴리곤이 굉장히 작은 뭐 1000개 미만의 폴리곤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요새는 좀 더 자세한 모델링 그러니까 뭐 2500개에서 5000개 사이의 폴리곤 모델링을 하셔도 충분할 게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정도 모델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모델링 하시기 전에 처음에 이제 얼굴 먼저 모델링을 하실 거예요. SD 캐릭터의 모델링은 거의 비슷비슷하죠. 예,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얼굴과 몸, 그리고 캐릭터 설정은 해 가시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작업을 처음에 하실 때, 우선 라인으로 큰 형태를 먼저 그리고 작업을 할 텐데, 우선 요거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인터폴레이션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모델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클 하나 그렸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서클은 굉장히 동그란 형태라고 생각을 했지만, 가까이 되면 이렇게 각이 졌죠. 이 각이 진 형태는 수정형 용어에 딱 가시게 되면, 인터폴레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인터폴레이션은 뭐냐면, 보관이라는 뜻이에요. 자, 스텝이 6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무리 곡선을 그리셔도 6단계로 끊어서 선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스텝이 많아지면 어때요? 원에 가까워지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옵티마이즈는 최적화라는 상태예요. 자, 어댑티브는 컴퓨터가 알아서 곡선은 곡선대로, 직선은 직선대로 스텝 값을 무시해서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이 가셔도 부드럽게 나와 있네요. 기본적으로 넙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어댑티브입니다. 자, 옵티마이즈를 좀 사용을 하시고 스텝을 빼보시게 되면 각이 졌네요. 그죠? 하나 정도 올려볼까요? 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팔각형의 서클이 그려졌습니다. 자, 잘 염두를 해주시고 그림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프트 창을 클릭을 해서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라인으로 캐릭터의 옆모습을 좀 그려갈 텐데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 이마 부분이죠. 네, 둘, 셋, 넷, 입은 지금 신경 안 쓰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도로 잡겠습니다. 자, 이 정도 얼굴인가요? 예, 좀 더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수정을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에 스무스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를 하시게 되면 면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스텝을 이용하실 거예요. 그러기 전에 모양을 조금 수정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구글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제 만화 그림들 많이 참조를 해서 옆모습은 어떻게 생겼고 또 정면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꼭 찾아서 그림을 띄워서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는 꼭 그림을 보고 작업을 하시라고 그랬죠. 예, 정확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림을 꼭 보고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작업을 하시다가 수정을 하셔도 되겠지만 모양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만드는 연습을 하시는 게 나중에 모델링을 정확하게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인중은 좀 짧게 하시는 게 SD에서는 좀, 그죠? 느낌이 잘 나올 겁니다. 자, 이 정도 형태로 외곽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자, 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방법은 여러분들이 예전 강의에서도 얘기했듯이 정석은 없습니다. 자, 모델링 방식은 뭐 박스로 시작을 하셔도 되고 뭐 라인으로 시작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결과만 잘 나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하시게 되면 면 자체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인터폴레이션에서 면을 스텝을 1로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각이 좀 많이 졌죠? 이 상태를 작업을 하셔서 익스트루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자, 면을 뽑아내는 거죠. 선은 한 선이기 때문에 면은 한 면으로만 나옵니다. 마치 플랜 형태대로 나올 거예요. 자, 익스트루드를 설정을 하셔서 면을 좀 뽑아볼게요. 이렇게 반대로 뽑아봤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그래도 적은 면은 아닙니다. 자, 됐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에디터블 폴리로 컨버트 투 폴리로 바로 바꾸겠습니다. 자, 밀러를 통해서 좌우 대칭을 리퍼런스로 맞춰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쉬 스무스를 주는데, 자, 메쉬 스무스를 주시게 되면 나중에 면이 많아지죠? 예, 면이 많아지기 때문에 리털렉션을 올려주시면 면이 더 많아지겠죠? 리털렉션을 0으로 빼겠습니다. 최소하게 스무스된 형태만 볼 겁니다. 예. 자, 처음에 작업을 하실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면은 일자로 나가지 않을 거고요. 바깥으로 면이 좀 동그랗게 퍼질 겁니다. 그래서 이마 쪽이 4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좀 벌려주겠습니다. 옆으로 좀 벌려주시고요. 자, 4개를 벌려주고 또 그 다음에 3개를 선택해서 약간 벌려줍니다. 자, 2개를 약간 벌려줄게요. 자, 그래서 마치 일자 형태에서 이마는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가운데는 약간 올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원형으로 약간 돌아가는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 자, 가운데 있는 부분은 약간 앞으로 빼서, 그죠? 약간 앞으로 빼줍니다. 자, 그리고, 자, 현재 얘는 F4 형태를 만들어서 엣지 페이스를 켜놓겠습니다. 엣지 페이스 스탠다드로 바꾸시고, 엣지 페이스를 켜줍니다. 자, 코 있는 부분이 이쪽이죠? 그래서 코 있는 부분은 약간 안쪽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도 약간 집어넣어 주시고요. 주둥이 있는 부분이죠? 예, 약간 옆으로 살짝 올려주시고요. 예. 주둥이 있는 부분 약간 위로 올립니다. 자, 이쪽은 이제 턱 있는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약간 위로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굴곡 자체는 이마 쪽으로는 약간 이렇게 퍼집니다. 퍼지게 만드시고, 코 형태는 약간 콧대 있는 부분이니까 선택을 해주시고, 앞에 부분 약간 빼주시는 게 좋겠죠. 자, 얼굴의 외곽 형태가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자, 코는 이쪽에 콧볼이 되는 겁니다. 콧볼 형태는 약간 밑으로 내리시고요. 중간에 약간 올려서 약간 원형 형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모양은 약간 수정을 하고요. 코는 이 정도 내려주시고, 됐습니다. 자, 콧볼을 중심으로 면을 뽑아갈 겁니다. 자, 탑비에서 보시게 되면, 콧볼이죠. 시프트로 살짝 한 번만 뽑고요. 자, 한 번만 밑으로 약간 돌려줍니다. 자, 코를 너무 자세하게 그리시진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코 들어가는 부분은 대각선으로 꺾어줍니다. 이쪽도 약간 이렇게 꺾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면 자체.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 또 하나는 면의 외곽이나 형태, 사각형 구조를
원형을 맞춰가면서 작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 사각형이 너무 깨지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각형 줄 잘 생각을 하셔서 뽑아주시고요. 자, 밑에는 다시 한번 예, 이 정도 뽑고 한 번만 살짝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네, 안쪽으로 살짝만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 콧 부분의 끝부분과 연결할 부분을 만들어서 이어줄 거예요. 그래서 뭐 이어주셔도 되겠고요. 바로 그냥 하나만 쓰셔도 되겠네요. 좀 면을 너무 많이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인중 있는 부분을 면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자, 커넥트로 나누시고요. 약간 위로 올려줄까요? 있는 부분에 약간 밑에 부분하고,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연결을 해줄게요. 어떻게? 브릿지로 연결해줍니다. 자, 그러면 코 형태를 마무리를 딱 지었는데, 잘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코가 동그랗진 않아요. 그리고 삼각형이 나왔네요. 네, 삼각형이 나왔다는 얘기는 나중에 면을 돌리기가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잘 보시면 자, 이 부분 삼각형 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엣지를 선택을 하시고 네, 컨택트를 한번 나눠줘서 원형으로 살짝 면을 뽑아줍니다. 자, 면은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과 이쪽은 사각형을 막아주겠습니다. 브릿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면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자, 옆에서 봤을 때 코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동그랗게 돌아가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옆으로 살짝만 뽑아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자, 옆에는 스무스하게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옆에서는 스무스한 형태를 잘 보시고요. 자, 지금 그림을 대고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형태를 계속 확인하시면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기울기는 역시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코 옆에 형태가 됐겠고요. 자, 이제 입 있는 부분을 만들 건데, 자, 입은 이쪽과 이쪽이 들어가겠네요. 자, 이쪽과 이쪽, 이쪽과 이쪽을 커넥트로 한 번만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술 안쪽은 약간 안쪽으로 살짝만 집어넣습니다. 너무 길게 넣으시면 안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안쪽으로 약간만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각이 좋네요. 그죠? 자, 이 형태. 자, 지금 형태별로 만드는 이유는요. 나중에 이 부분에 내가 이미지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번 이미지를 나중에 여러분들 좌표 설정을 하시고 포토샵에서 그림을 그리실 때는 정확한 위치에 와이어가 설정이 되어 있으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위치에 눈, 코, 입을 제대로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입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 옆으로 뽑습니다. 자, 안쪽으로 약간만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림을 좀 보시고요. 어느 정도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림은 약간 입 들어가는 위치대로 그림을 꺾어주시고요. 이 정도. 자, 입술은 정확한 형태가 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입은 아니에요. 입이라고 하시긴 좀 그렇고, 입이 있는 그림을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와이어가, 그죠? 너무 꺾이지 않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게 되면, 입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위치가 영향을 좀 받는 것 같네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돌아가서 연결을 하실 거예요. 동그랗게. 자, 그래서 자,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면은 이렇게 똑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양쪽에 두 개의 엣지, 입술 끝에 있는 두 개의 엣지는 자, 위에서 봤을 때는 약간, 그죠? 뒤로 돌아가야 되겠죠? 꺾이는 부분이니까 옆으로 살짝 뽑아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쪽은 약간 옆으로 돌려서 붙여줄 거고 이쪽은 여기에다 붙여줄 겁니다. 자, 보이는 부분에 엣지를 연결을 해볼까요? 자, 브릿지 연결합니다. 브릿지 연결하시고 자, 이쪽도 브릿지로 연결합니다. 자, 하이폴리곤을 그 전 시간에 작업을 했지만 거의 비슷비슷해요. 자, 전체적으로 돌아가 있는 형태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폴리곤 작업이 거의 비슷비슷할 것입니다. 자, 옆에 콧들 뽑고요. 옆으로 살짝 뽑아줍니다. 자, 옆으로 연결해서 돌아갈 부분에 혹시 맞춰서 연결해 줄 겁니다. 자, 약간 위로 올려줄까요? 약간 위로 올려도 될 것 같네요.
자, 연결, 또 연결. 그죠? 자, 연결될 부분을 잘 보시게 되면 아마 잘 보이실 겁니다. 자, 코 옆에 무리가 없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과 이쪽을 연결해 줍니다. 네, 브릿지로 연결을 하시게 되면, 네, 이쪽이 또 보이시죠? 연결을 해서 또 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있는 데니까 약간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자, 이쪽은 약간 위로 올려줄게요. 자, 이쪽은 약간 밑으로 내려줍니다. 자, 우리가 와이어가 처음에는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겠지만, 이상 가는 미들, 그 다음 미들보다 조금 더 많은 15,000개에서 20,000개 정도의 폴리곤. 그러니까 우리가 P2P 게임이나 네트워크 게임을 사용할 때는 좀 더 폴리곤을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면을 좀 더 늘려가셔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만 잘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때 굉장히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패턴을 익히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좋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근데 한 두세 번 정도 만드시면 막 어렵고 이런 작업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어주시면 또 원형으로 이어지겠네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이 약간 원형이 요거 약간 깨졌네요. 자, 그리고 돌아가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잡아주셔야 되고 입술 약간, 그죠? 됐습니다. 자, 이쪽은 약간 뒤로 돌아가야겠네요. 이렇게 턱 있는 부분이니까. 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작업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꺾여 있는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먼저 하세요. 그죠? 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잘도 꺾여 있네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돌아가서 이쪽은 이쪽 턱 있는 부분하고 붙게 되겠죠. 자, 한 두 개만 먼저 선택을 하시고 옆으로 살짝 뽑아줍니다. 자, 또 이해하실 부분은요. 자, 굴곡도 잘 맞춰야 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어질 부분이 이제 점점 옆으로 벌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벌어지면서 붙일 부분이 어때요? 연결되는 부분 이렇게 좁아지죠? 네, 잘 연결해서 브릿지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버텍스 조정하시라고 그랬죠? 네, 사선이 약간 삐뚤빼뚤하네요. 삐뚤빼뚤하시면 안 좋다고 그랬죠? 각이 일정하게 가도록 작업을 해줍니다. 자, 무리 없이 잘 꺾여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SD라고 해도 요새는 굴곡 자체가 좀 나와 있는 게 좋습니다. 윗입술은 약간 위에 있고, 그죠? 아랫입술은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지만, 아무리 로우라고 해도 덩어리 부분은 좀 더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세 개는 엣지를 세 개를 선택을 하시고요. 밑에는 두 개만 선택을 합니다. 자, 챔퍼를 이용하셔서 약간 각을 조금 만들어 줄게요. 2D 뷰에서 해야 되겠네요. 각을 약간만 꺾어줍니다. 네, 이렇게 꺾어주시면 이쪽에 덩어리 부분이 어때요? 좀 더 각지게 나오겠네요. 자, 이쪽 끝에 세 개는 컬lap스로 붙여줍니다. 끝에 두 개도 컬lap스로 붙여줍니다. 입술 모양은 역시 비슷하게 형태를 좀 더 만들어 주시고요. 네, 좀 떨어져 있네요. 중앙 위치에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은 가운데다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각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입술 각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어차피 이 안에다 넣을 겁니다. 덩어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각을 좀 표현을 해준 것 뿐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자, 우선 형태나 들어간 부분은 계속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코로 들어가는 면을 만들어 볼까요? 코로 들어가는 면은요, 잘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돌아가는 면이 이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쪽 면을 약간 안쪽으로 위로 올려주시고요. 자, 이쪽 두 개와 이렇게 연결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을 두 개를 선택을 하셔서 동그랗게 돌아가는 면을 옆으로 살짝 넣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버텍스를 이용하셔서 컬lap스를 쓰는 것보다는 타겟 웰드 쓰시는 게 좀 편하실 겁니다. 왜냐면 각이 비슷하게 돌아가니까. 자, 보시게 되면 코 있는 부분도 이렇게 동그랗게 이어졌어요. 그죠? 다 동글동글하게. 우리가 이제 면도 와이어 구조를 좀 이쁘게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입도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자, 눈 들어가는 부분을 좀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몸 들어가는 부분도 만들어 주실 건데,
자, 눈을 만들기 전에 뭐 턱선이나 이런 형태도 좀 보셔야겠네요. 그죠? 턱선은 이쪽부터 이제 선택이 되실 거예요. 물론 이 턱을 먼저 한번 뽑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한번 뽑아서 턱 형태를 먼저 끝에 선하고 이제 먼저 맞춰줍니다. 자, 우선 앞으로 좀 이동을 해주시고, 자, 우선 하나만 이동을 하신 다음에 뭐 가까운 점이니까 콜lap스 하셔도 되겠네요. 자, 이어주시게 되면 이제 턱선 나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이시게 될 거예요. 그죠? 자, 뭐 요거는 계속 뽑아 가셔서 작업을 하셔도 되니까 그대로 놓겠습니다. 자, 옆에 역시 이동을 해서 약간 안쪽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약간 옆으로 이렇게 해줄까요? 자, 이쪽 부분은 역시 타겟 웰드로 이쪽은 좀 멀리 있네요. 그죠? 멀리 있으니까 타겟 웰드로 약간 붙여줍니다. 자, 이 부분부터는 어떻게 돼요? 얼굴 형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서 좀 약간 들어가야 되나요? 자, 이쪽 부분부터는 이제 얼굴 형태가 되는 부분이니까 잘 생각을 하셔서 조금 더 벌려주시고요. 그림을 좀 보고 그리시게 되면 아하, 그림이 좀 약간 벌어져 있는 형태를 좀 더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 형태를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형태를 먼저 만들어 줍니다. 자, 위에서도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 부분이 약간 들어가야 되겠네요. 안쪽으로 약간. 자, 이쪽도 약간 안쪽으로. 자, 사방팔방면을 좌우로 다 돌려가면서 전체 굴곡을 맞춰야 된다는 점. 얘는 폴리곤 자체가 적고 나중에 메시 스무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면을 돌려서 작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눈을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눈은 우리가 이제 플랜으로 따로 만들어서 어타치를 통해서 붙일 겁니다. 자, 플랜은 자, 우선 이렇게 해서 눈 들어갈 정도의 크기 정도 만들어 주시고요. 이 정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세그먼트를 위에 좌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빼주시고요. 요거 3개. 넓이는 한 3개만 쓰겠습니다. 한 3개만 쓰시고요. 자, 위에 랭스가 필요 없겠네요.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눈의 위치를 잘 맞춰주시고요. 조금 더 올라가야 되나요? 이 정도만 될까요? 이 정도. 자, 폴리로 바로 갑니다. 자, 눈은 버텍스를 아예 그려갑니다. 눈의 그림 형태대로. 전 좀 많이 그려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봐도 어느 정도 눈의 그림이 좀 보이는데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면 자, 역시 이건 눈 그림을 똑같이 눈처럼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 어차피 눈의 그림이 들어갈 거다라는 걸 명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눈하고 똑같이 그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동그란 형태로 돌아가는 이렇게 눈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눈 끝에는 뒤에서 봤을 때 약간 뒤로 뺄 겁니다. 자, 눈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빼줄게요. 자, 그래서 위에서 보면 돌아갈 수 있도록 작업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은 살짝 앞으로 이렇게 빼줘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됐죠? 자, 이 부분하고 이제 어타치를 통해서 눈하고 연결을 가서 붙여줄 겁니다. 보이시나요? 어느 정도 이렇게 눈의 형태가 다 나왔네요. 자, 볼더를 선택을 합니다. 밖에 선택을 하시고 Shift를 통해서 크게 작업을 하시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약간 앞으로 빼줄게요. 약간 앞으로. 이제 눈꺼풀 나오는 부분이니까 약간 빼줍니다. 자, 이렇게 됐네요. 자, 우선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보고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연결할 부분이 좀 있으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 미간 있는 부분을 제가 연결을 해서 하나 붙여주겠습니다. 커넥트로. 자, 약간 미간 있는 부분이 살짝 들어가야 되나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연결을 할게요. 자, 브릿지. 자, 브릿지가 안 되는 거는 한번 선택을 하셔서 뽑아줍니다. 자, 버텍스를 통해서 이어줄 텐데 아까 브릿지를 하셨을 때 면이 꼬이는 현상은요, 일정하게 어떤 면이 뒤집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이쪽 면이 뒤집혔네요. 그죠? 그래서 일정 면을 뒤집어 주셔야 되겠네요. 이쪽 면을. 그래서 우리가 콜랍스, 브릿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연결했을 때, 면이
내 의도와 다르게 면이 뒤집혀서 붙였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면이 하나가 뒤집혔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 엣지를 선택, 컨트롤로 선택. 그다음에 브릿지를 하시게 되면 아마 제대로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눈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형태를 맞췄습니다. 네, 이제 앞면이 좀 보이기 시작하시죠?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얼굴 이제 외곽 형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얼굴 형태를 다 완성을 시키고 이제 그 어떤 컨셉으로 어떤 모델링을 하실지를 결정하신 다음에 버텍스로 모양을 조금 수정하시고 모델링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